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베트남 결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신랑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이름이 있어서 오늘은 이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신랑은 진행할 당시 42살이었습니다. 재혼이었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문제는 그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할 당시 딸이 아빠의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고 했고 베트남에 다녀와서 결혼이 잘 되면 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 이후로 이렇게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가족 중 누군가는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가족들 모두의 동의를 받고 모두가 응원하는 결혼을 하시죠 라고 지금은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딸아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신부를 만났고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약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되는 내내 정말로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부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 신부도 신랑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옆에서 진행하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귀국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신랑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신부 집에 빚이 있네요 라면서 갚아달라고만 안 하면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이라며 운을 띄웠었고 그리고 한 달여가 더 지난 후에 신부 집 빚 때문에 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베트남 결혼하시는 분들 포함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베트남 신부들은 모두 빚이 있고 일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도망가려고 결혼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빚이 있다는 말에 저도 당황스러웠었고 제가 소개를 잘못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신부 집에 알아보니 신부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조금씩 빌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애매한 금액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이어서 빚이 많은 건 아니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렇다고 베트남 내에서 6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이 정도 빚 없는 집이 어딨냐 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금액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 둘이서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해놓고 신랑에게 갚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 단지 그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빌린 6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렇게 저와 신부는 죄인이 돼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 때문이었겠습니까? 다른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겠죠. 근데 업체의 잘못으로 몰고 가야 하니 그걸 빌미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이게 왜 파혼을 해야 하는 거냐, 가족들 이렇게 많이 착한데 그 가족들이 신랑한테 돈 갚아달래? 갚아주지도 않을 거 왜 괜히 빚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솔직히 말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절대 파혼은 안 된다고 했었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 나이도 어렸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를 불러서 신랑이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며 제가 빚을 다 갚아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신랑이 준 돈이라고 말을 했었고 신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신랑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은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파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몰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의 협박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음 편에 이어갈게요.